엑스파일에 이제 이런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 이 허위 경력 의혹은 현지에서는 이제 경찰이 12명이나 출동하는 이게 사실은 작은 사건은 아닌데 사건이- 좀 기사화는 많이 안 된 측면이 있다. 네. 그쪽에 있을 땐 그쪽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옹호해요 이거를? 좀만 앞으로 계속 좀 뒤로 가세요. 예. 방송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좀 오세요. 예. 나중에 저 끝에 계시겠어요. 그냥 피하시는 모양새인데 피해서 될 일 아니고요. 피하고 역할을 싶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힘듭니다. 뉴스에 이메일 꿰들어오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 막전 막후에 새로운 형님이 한 분 등판했습니다.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 네. 네.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 이 출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악플이 없는 분이라고. 칭찬만 이야기를- 있는 분이죠. 네. 자, 김민주 OBS 보도국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좋겠어요. 여기 다 악플 하나씩 다 있거든요. 여기 악플 제일 많으신 하나요? 분들 자주 있고. 저다 악플이 있어요. 네. 출연자들. 근데 악플이 전혀 없습니다. 기분 어때요? 칭찬만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악플 받아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겨울잠 자고 나와도 윤석열이 이긴다라고 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뭐죠? 그거는 조사가 잘못됐어요. 네. 겨울잠 자고 나와야 이길 수 있다는 거. 잠깐만. 나와 도가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겨울잠을 자고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럼 2월달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3월달에 봄 되면 나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주 그 월요일 날 있었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당부의 말을 했어요. 네. 후보가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선 이깁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네. 지금 후보가 계속 활동을 하니까 네. 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겨울잠 자시면 네. 그냥 정권 교체론 쭉 가가지고 실수 없이 대선 이길 수 있다. 나와야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그렇죠. 한 글자 차이인데 뉘앙스가 너무 엄청나게 달라요. 차이가 나네요. 너무 다른데. 그래서 이게 네. 보도가 잘못된 거죠. 자, 바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보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수상 실적 어느 것 하나 허위 거짓이 없는 이력서가 없습니다.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제 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YTN 단독 보도였어요. 자, 허위 경력, 뭐 학력 등등 논란은 이제껏 많이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일부 인정하거나 제대로 김건희 씨가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일단은 김건희 씨 또 국민의힘도 바로 반박을 했는데 반박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또
증인들의 증언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실관계는 명백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팩트를 크로스 체크까지 해가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관계는 뭐 이제 당연히 그렇죠. 허위 사실에 대한 게 거의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돋보이려는 욕심에 했으면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정한 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결혼 전의 일이라서 뭐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결혼 전에 김건희 씨와 결혼 후에 김건희 씨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 향후에 대통령 후보의 가족에 가장 지근해서 뭔가 서로 소통하고 옆에서 같이 활동해야 될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기준이 있거든요, 잣대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김건희 씨도 그렇고 저 윤석열 후보 자체도 이 태도 자체를 이거 잘못했다. 네. 국민들한테 그냥 이건 제가 예전에 결혼 전에 배우자가 이런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불찰이었다.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으면 좀 빨리 진화가 됐을 텐데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한테 당신들은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지 말고 제대로 취재를 해봐라.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법인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정말 이게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네요. 저기도 사과네요. 개사과, 네. 사과 의향. 조롱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의향이 뭡니까? 그걸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 사과할 생각이 있다,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보면 법률가들 쓰는 말이거든요. 뭐 할 것 같다, 뭐라면 뭐다, 조건 달고 이런 것들.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장선지 교수 말씀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의향이 사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럼요. 아마 법률 자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게 사과인지 저번에 개사과인지 네. 사과 의향이 뭡니까? 그냥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끝내는 게 훨씬 더 그렇게 해도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의혹들이 오래전부터 얘기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어떤 인터뷰 또 이런 보도가 선대위에서는 아마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정도면 선대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예. 하나는 무능력하다. 또 무능력하다. 하나는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4월 달에 윤석열 후보가 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네거티브 대응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쭉 정리를 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냐,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시나리오를 쫙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만들어 놨으면 이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거죠. 네. 그럼 선대위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손을 놓고 있다.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이 관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해명 중에서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이 발언이 좀 가장 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과거에 모 연예인분이 음주단속 걸렸을 때 술은 마셨지만 음주단속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만큼의 좀 약간 의아함이 듭니다. 자, 과연 이 다른 분도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법률가잖아요. 이런 식의 해명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이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근데 맞지 않는. 그쪽에 있을 땐 그쪽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옹호해요, 이거를?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럼 딴 사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제가 그래도 뭔가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네. 아니 이거는 잘못된 나는 것이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본인이 자존심이 되게 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조국 전 장관 부부 관련된 거, 윤미향 의원 관련된 거,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못했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시즌 2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허위 경력 의혹이 윤석열 후보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출마 명분이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상식적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상식적인 나라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자기 부인과 관련된 거는 옹호하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은 이건 이중잣대잖아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캐치프레이즈랑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다라고 생각. 장 교수님께 제가 개인적 질문 답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엑스파일에 이제 시초시니까 이런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허위 경력 의혹은 제가 이제 어젯밤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엑스파일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것이 총 정리된 거였지 새로운 사실이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도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한 장 반 이상 정도 되게 자세하게 쭉 정리는 돼 있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후보의 검증, 또 후보의 배우자, 뭐 대통령의 영부인, 사생활까지 검증하기 맞느냐. 또 이수정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국모를 뽑는 선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이건 다 여쭤볼게요. 어디까지 검증이 돼야 됩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죠. 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한 60% 정도. 사생활까지 포함한 것도 20%. 그러니까 전체 한 80% 정도가 국민들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도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검증을 하자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후보자의 배우자를 가지고 역대 선거에서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 내에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 선택하는 권리를 줘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장 교수님한테 사생활 모든 것도 검증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인이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기 조동현 교수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분도 공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생활 부분 다 파헤쳐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된 거 아닌데 이러한 잘못을 하는 사람이 공적인 일을 맡을 수 있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부인입니다. 배우자입니다. 나라를 대표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보좌를 받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생활이 있어요? 사생활 없어요. 공적인 인물은. 모든 것을 다 밝혀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느냐 그 두 가지 문제인데 우리는 다 알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사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엄격하게 완벽하게 딱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지진 않잖아요. 어느 부분 서로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같은 것들도 사실 사적인 영역이지만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 다른 의혹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끊을 것이냐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다 까발려져서 그것을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죠. 판단은 그러니까 국민이 할 거니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법적 리스크 있잖아요. 주가 조작했냐 안 했냐. 코바나 콘텐츠 이거 뭐 불법적으로 협찬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허위 학력 있잖아요. 허위 경력. 이거 세 가지의 검증의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검증 받아야 되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근데 유권자의 투표 행위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다 아셔야죠, 국민들께서는. 근데 공감이 되면서도 좀 이렇게 장성 교수님께서 혹시 하니까. 뭐 사생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요? 박정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꾸 사생활 이렇게 좀 파헤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영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수상한데? MC 장관님. 수상한 거죠. 수상해요?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할 말이 없으시니까 MC를 공격하네요. 제가 공격당하는 거 처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또 우리 장성 김건희 여사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등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등판하느냐? 본인도 좀 언제 등판하면 좋을지 조언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나오게 되면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닌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언제 나올지, 나오게 되면 많은 리스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일 날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어요, 기자한테. 네.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딱 했더니 아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직까지 어떤 계획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조언을 하고 싶은 게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부인 같이 겨울잠을 주무시라.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나오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나와서 네.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로 본인의 활동 상황을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게 상당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선거 운동 안 하고 그냥 우리 국민들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남의 광주의 어느 양로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럼 다음 날 예. 그 사진을 릴리스하는 거예요. 어제 어디 가서 이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녹화 중계하는 거죠. 그래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관리하더라도 이 예상치 못한 네. 여러 가지 말 실수, 행동 실수가 나올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최대 리스크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느냐. 어쩌면 지금 장성희 교수 얘기를 좀 조금 편해서 얘기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방송으로는 이 말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장 교수님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류의 후보라면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걸 잘난 거죠. 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숨겨놨다가 어떤 요런 지역만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가서 3월에 네. 짜내서 어떻게 지층에서 좀 한번 정권을 잡겠다.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을 보면 이 문재인 정부, 반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복수와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어떤 표만 가져와서 정권을 잡으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큰 논리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전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숨겨놓고 나중에 이제 봄이 돼서 꺼내면 국민들이 판단이나 이런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우려가 네. 큽니다. 대변인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에요. 준비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라는 큰 구도에 몸을 맡겨서 네. 이번에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후보가 자꾸 나와서 본인의 정책, 잘 모르는 정책 잠깐 외워가지고 나와서 얘기하거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사업만 했던 분이잖아요. 공적인 인물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분한테 대한민국을 맡기기에는 그런 후보한테 너무나 지지율이 불행하다. 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부터 반성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민주당 정의당인가요? 제가 잘 모르고 나온 저도 거 지금 제가 같은데. 들으면서 이게 제가 잘 모르고 나온 나는 거죠? 어디지? 예.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김민주 네. 기자도 있고요. 네. 제가 더 민망할 깜짝 놀랐는데 정도로. 지금. 네. 뭐 일단 이건 개인적 의견이고 뭐 그 왜냐하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장선희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후보의 배우자에게 네. 이 국민들이 좀 바라는 언행,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씨 그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파이팅 기자가 이제 검증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말하자면 괴롭히느냐 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뭐 당신도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라는 발언이나 오빠네요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약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후보의 배우자의 언행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기간이 좀 됐는데 후보가 되고 이게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이게 이 컨트롤이 좀 아니면 혹시 교육 같은 거라도 이게 잠깐만요. 너무 밝아요. 밝기 좋은 건데 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가 안 되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캠프 자체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고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왜 방치해 놨을까? 나는 관리받기 싫어. 내 행동에 대해서 나 터치하지 마. 라고 김건희 여사가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네.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기자들이 이제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네. 물어보니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 언론에 등장을 한 것도
그냥 코바나 콘텐츠 앞에 사무실 지나다가 기자한테 걸려가지고 네. 사과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처음 일성이 나왔거든요. 이거 자체가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는 참 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네. 아직 이번 선거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한판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국민 앞에 선택을 받자 이건데 이런 수준의 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의 수준을 보여주면 뭐 국민의힘한테 조언을 드리면 외연 확장 중도층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꾸밈이었고 가식적이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다. 아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지금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층도 여기에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틀림없이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꼭 선거 민주당은 그런 거를 어떤 호재로 보기보다는 네. 정말 좀 전체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뭐 표현할 방법이 지금 없다. 저도 걱정이 좀 되는 게 이런 식의 것들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게 결국 국민들에게 이 정치 혐오로 혹시 흐르게 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네. 윤석열 후보 공정과 정의라는 출마 명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공정과 정의는 캐치프레이즈나 말로만으로 네네.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리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죄송한데 좀만 계속 조금씩 뒤로 가세요. 예. 방송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좀 오세요. 예. 질문이 하나하나 갈 때마다 계속 뒤로 가세요. 나중에 저 끝에 계시겠어요. 지금 계속 피하시는 모양새인데 피해도 될 일 아니고요. 피하고 역할을 싶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